저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요청하셨는데요.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니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요즘 패션이랑 기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받는 호카, 그리고 어그, 이 두 개의 막강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 10월 23일 장마감 후에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그 결과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바로 그 지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성적표였죠. 그랬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는 10% 넘게 폭락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실적 보고서 안에 대체 어떤 경고 신호가 숨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나 차갑게 반응한 걸까요? 빅손님과 함께 그 이면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그래도 보고서 자체는 훌륭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숫자들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았던 건가요? 실적만 놓고 보면 정말 박수를 쳐도 될 정도였습니다. 2분기 전체 매출이 약 14억 3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어요. 9%요? 와.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수익성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14%나 급증해서 1.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내놨던 매출, 이익 예상치, 이걸 모두 뛰어넘는 결과였죠. 아니, 매출이 9%나 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성장을 이끈 주역은 누구였나요? 역시 모두가 아는 그 두 이름, 호카랑 어그였습니까? 네, 두 브랜드가 쌍두마차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호카 매출이 11%, 어그 매출이 10%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죠. 둘 다 두 자릿수 성장이네요? 네, 브랜드 파워가 여전하다는 걸 증명했는데 데이터를 한 겹만 더 벗겨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바로 성장이 일어난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라 함은 지역별로 성과가 달랐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데커스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내 매출은 오히려 1.7% 감소했습니다. 감소요? 네, 뒷걸음질 친 거죠.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매출은 무려 29%나 폭증했습니다. 와, 29%요? 네, 한쪽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트린 셈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매출이 줄었는데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근데 주가는 왜 급락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체 파이가 커졌으니까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월스트리트가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를 읽는 방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장은 이미 지나간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3분기, 4분기, 특히 그 연말 쇼핑 대목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미래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데커스 경영진이 내놓은 미래 전망, 그러니까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을 내놓았길래요? 연간 전체 매출 예상치를 약 53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시장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54억 6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약 1억 달러 정도 차이인데 금액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앞으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죠. 특히 2025년 들어서 이미 주가가 50%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반등이 절실했죠. 네, 근데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던 실적 발표가 오히려 비관론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된 겁니다. 경영진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요. 네, CEO인 스테파노 카우티가 직접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관세, 영어로 테립스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는
미국 소비자의 신중한 태도입니다. 관세. 네, 특히 이 관세 문제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냐면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신발 대부분을 아시아 같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커스 같은 회사한테 이 수입품에 붙는 세금, 관세가 오르는 건 곧바로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는 이 관세 부담 때문에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어요. 와, 1억 5천만 달러요? 네, 이걸 상쇄하려면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이유, 즉 미국 소비자들의 태도와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은 올려야 하는데 정작 그 가격을 감당해야 할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CEO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관세와 가격 인상의 완전한 영향이 미국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미국 시장의 위축이라는 현상이 데커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GTC 채널입니다. DTC, 다이렉트 컨슈머. 자사 온라인몰이나 직영 매장을 통한 직접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채널의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DTC 채널은 브랜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굳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브랜드의 매장을 찾아올 만큼 매력적인가? 즉, 브랜드 충성도를 가늠하는 척도죠. 수익성도 가장 높고요. 그렇죠.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2분기 데커스의 전체 DTC 매출이 0.8% 감소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건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죠. 사실 저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호카 신발이 정말 많이 보여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러닝화였는데 이젠 거의 국민 신발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이 신죠. 근데 막상 자사몰에 직접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네요. 특히 DTC 채널의 부진은 어그 브랜드에서 두드러졌는데 무려 10%나 급감했어요. 경영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매장보다는 풀라크처럼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신어볼 수 있는 멀티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쇼핑 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비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더 깊은 이면에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Z세대 소비자들은 발견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정 브랜드를 딱 정해놓고 사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둘러보다가 예상치 못했던 제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한 브랜드 제품만 쫙 모아놓은 자사몰이 오히려 답답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과거 세대보다 낮은 젊은 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신호일 수 있겠네요. 브랜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자사몰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할인 판매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한 금융 분석가는 어그 브랜드의 모멘텀 약화는 더 많은 할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약세 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DTC 채널이 흔들린다는 건 브랜드가 스스로 가격을 통제할 힘,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미국 시장의 위축과 DTC 채널의 부진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빅손님께서 앞으로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데커스의 운명을 좌우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미국 내수 시장 및 DTC 채널의 회복 여부입니다. 지금은 해외 성장에 기대고 있지만 결국 집도끼인 미국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회복의 구체적인 신호는 뭘까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DTC 채널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둘째,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렸음에도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가? 만약 소비자들이 가격이 좀 올라도 나는 무조건 호카를, 어그를 사야겠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브랜드의 가격 결정력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DTC 채널이 계속 부진하고 할인 판매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브랜드 파워를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둘째, 두 브랜드, 호카와 어그의 역할 분담과 건강성입니다. 지금 데커스는 강력한 성장 엔진인 호카와 꾸준한 현금 창출원인 어그, 이 두 개의 심장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호카가 계속해서 회사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호카는 여전히 로드러닝 카테고리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호카의 고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어그가 DTC 채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불안감이 커진 거죠. 앞으로 지켜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그가 대대적인 할인 없이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주는가? 그리고 호카는 새로운 제품 라인이나 시장 개척을 통해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또 다른 동력을 찾아내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지가 관건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셋째, 관세의 영향의 관리 능력입니다. 이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운영 효율성,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는 관세 때문에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걸로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 중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는 가격 인상과 생산 공장과의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상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책을 내놓았군요. 네, 일종의 비용 방어 계획을 발표한 거죠. 투자자들은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특히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압박에도 이익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다면 그건 데커스 경영진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데커스 아웃도어의 이야기는 시장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 같습니다. 2분기의 훌륭한 성적표는 관세와 위축된 미국 소비자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졌고 그 결과가 50%가 넘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맞습니다. 결국 데커스가 풀어야 할 최종 숙제는 우리 브랜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이 미국 내에서의 어려움을 언제까지 가려줄 수 있을지 시장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빅소님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선택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는 이 시대에 과연 브랜드 충성도라는 무형의 가치만으로 계속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아무리 뜨거운 브랜드라 할지라도 냉혹한 가격 경쟁의 장으로 끌려 내려오게 될까요? 데커스의 앞으로의 몇 분기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이 빅소님의 투자 여정에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